이번에는 자, 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시작점이 같습니다. 자,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자, 이런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하죠. 이때 요 두 개의 반직선을 우리는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각의 두 변. 그리고 두 각 사이에 요만큼의 크기 있죠. 얘를 각의 크기라고 하고요. 요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일단 요 각을 나타내는 기호는요. 이렇게 쓰죠. 얘가 각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읽어줄 땐 각이라고 읽어주고 각 A, O, B 즉 A, O, B 이렇게 나타내서 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각 B, O, A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꼭지점, 각의 꼭지점만 이용해서 각 O라고도 나타내고요. 아니면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각 A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각의 크기는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얘만 각의 크기인가요? 그렇지 않고 이만큼도 각의 크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반직선 OA와 OB로 이루어진 각은요. 이 안쪽에 작은 각이 120도면 바깥쪽에 이만큼 있는 각은 240도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큰 각을 의미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는 한 보통의 경우 작은 쪽의 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그 각 AOB가 만약에 20도라면 이렇게 쓰죠. 각 AOB는 20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자, 각의 분류입니다.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불러주는 이름이 좀 있거든요. 먼저 평각이라는 게 있죠. 평각, 말 그대로 평평한 각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뭐냐 하면 바로 180도인 각 있죠. 얘를 그냥 우리는 평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직각. 직각은 다 아시죠? 평각의 크기를 반으로 나누는 각, 즉 90도겠죠. 90도의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직각을요, 각 R이라고 나타내기도 하죠. R은 직각을 나타내는 right라는 그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각 R 그러면 얘는 90도, 즉 직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각. 예각은요, 그 각의 크기가 0도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는 작은 그 사이에 있는 각, 얘네들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하고, 다음에 둔각. 둔각은요, 그 크기가 9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기의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가 있고 각 B가 있죠? 이 A와 B를 그 대문자 ABCD 요 점이 있죠? 꼭지점 ABCD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각 A 있죠? 얘는 그 꼭지점 A를 이용해서 각 A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 CAD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각 CAD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는 각 CAB도 가능하죠. 각 CAB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각 DAC도 가능하겠죠? 각 DAC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각 BAC도 가능하죠. 각 BAC 이렇게 똑같은 각인데 그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각 B죠. 요만큼의 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얘는 요 꼭지점 C를 이용해서 각 C라고는 나타낼 수 없죠. 왜냐하면 각 C라고 하면요, 그 각이 애매하거든요. 두 개를 합친 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B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C 입장에서 봤을 때 각이 이렇게 나눠진 경우에는요, 요 C만 이용해서 각 C라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각 B, C, 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각 B, C, D 이렇게 가능하고요.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각 D, C, B도 가능하죠. 각 D, C, B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 맞곡지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교점과 교선 배웠죠. 만나서 생기는 점이 교점.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했는데요.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각, 네 개의 각이 있죠? 두 직선이 이렇게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렇게 네 개의 각이 생깁니다. 이 네 개의 각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각 중에서 자,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네 개의 각 중에, 즉, 이 교각 중에 서로 마주보는 각, A와 C. 그리고요, 또 하나는 B와 D. 얘네들을 우리는 맞곡지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맞곡지각이 왜 중요하냐면, 맞곡지각은요, 그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자, 왜 같은지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림을 살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네 개의 교각이 생겼거든요. 자, 마주보는 각이 맞곡지각이라고 했는데요. 자, 크기가 왜 같냐 하면, 자, A와 B를 봅시다. A와 B는 두 개 더하면 180도죠. 그런데 B와 C도 두 개를 더하면 180도입니다. 그래서 A와 B 더한 게 180, B와 C 더한 게 180이니까 당연히 A와 C는 그 각의 크기가 같겠죠. 이것이 바로 맞곡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맞곡지각을 구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AOF가 여기죠. 이와 맞곡지각은 얘랑 마주보는 이쪽이 바로 맞곡지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각 얘는 COD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바로 AOF의 맞곡지각입니다. 다음 2번 각 DOE 얘를 말하는 거죠? 얘와 맞곡지각은 마주보는 얘가 맞곡지각이겠죠? 그래서 얘는 각 AOB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BOD BOD 요쪽이 합친각이네요. 자, 얘와 맞곡지각은 바로 이만큼이겠죠. 자, 이만큼이 BOD가 맞곡지각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각 AOE로 쓸 수 있네요. 각 AOE 이렇게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각 DOF죠. 자, DOF입니다. 자, 이와 맞곡지각은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이것이 이와 맞곡지각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각 AOC로 쓸 수 있네요. 그래서 각 AOC 자, 이렇게 맞곡지각을 구할 수 있죠.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가끔 심화 문제에 등장하는 그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렇게 그림처럼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생기는 맞곡지각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은근 어렵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맞곡지각의 개수.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마주보는 얘와 얘가 맞곡지각이죠. 한 쌍이 있고요. 다음에 얘도 맞곡지각. 자, 두 쌍. 다음에 얘도 맞곡지각이죠. 세 쌍. 이렇게 세 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쳐준. 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준 각과 맞곡지각이 바로 여기죠. 이렇게 네 쌍. 자, 일단 한 개짜리가 세 개 있었죠. 세 쌍 있었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합쳐서 네 쌍.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얘네들 합쳐준 요만큼의 각도 있죠. 얘와 맞곡지각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다음에는 자, 이거 둘 합쳐준 이만큼도 하나의 각이죠. 그래서 얘와 막곡지각은 바로 어디입니까? 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 있냐면 한 개짜리가 3개가 있고요. 다음에 2개짜리가 또 역시 3개가 있죠. 그래서 모두 6개의 막곡지각이 존재를 하죠. 자, 얘는 만나는 직선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점점 크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선이 한 4개, 5개 되면요, 이렇게 일일이 세선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막곡지각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바로 n 곱하기 n-1인데요. n이 뭐냐 하면 서로 만나는 직선의 개수죠. 자, 직선의 개수를 n에다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그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직선이 3개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에다 3을 넣어보면 바로 3 곱하기 3 빼기 1, 그래서 3 곱하기 2, 6 이렇게 개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알아두시면 직선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막곡지각의 개수는요, 이 공식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직교와 수선 그랬는데요. 여기는 한마디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뜻을 지금 정확히 알아두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교. 말 그대로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두 직선 A, B와 C, D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직각으로 만날 때, 즉 얘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직교한다라는 말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직선 AB와 직선 CD가 직각으로 만날 때요, 기호 이렇게 씁니다. 직선 AB, 직선 CD 해놓고 가운데다 이렇게 표시 O자처럼 생겼죠? 얘가 바로 직각으로 만난다, 즉 직교한다 라는 기호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수직과 수선 그랬습니다. 자,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수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살짝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좀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수선 그러면 직각인 선 또는 수직으로 만나는 선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수직 이등분선 그랬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 얘가 좀 중요합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은 말 그대로 수직 이등분선 요거 하나로만 쓰이지 않고요. 반드시 선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선분 AB가 하나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요 점을 우리 선분의 중점이라고 하죠. 중점 M입니다. 길이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M의 길이와 MB의 길이는 같겠죠.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서 이 선분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 바로 얘죠. 얘를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요 하나로만 쓰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요 말 자체로만 쓰이지 않고 반드시 선분이 필요합니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자, 얘는요, 길이를 반으로 나누면서 AB가 수직이겠죠. 이 수직 이등분선에 매우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수직 이등분선 위에 아무데나 한 점을 잡습니다. 한 점을 잡아주면 그 점에서부터 선분의 양 끝으로 또 다른 선분을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주고요. 또 이렇게 그어주면 반드시 그 두 선분의 길이는 같죠.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뭐 이쯤에다 잡아서 선분을 이어줘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줘도 그 길이는 항상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특징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직 이등분선은 자, 선분 AB에 중점 M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얘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선 L과 선분 AB는 수직으로 만나고요. 또 M이 중점이니까 AM의 길이와 MB의 길이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수선의 발이라는 것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수선의 발이 뭐냐면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점에서 이 직선으로 수직인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분을 그었습니다. 이때 만나는 요 점을 바로 이 P의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바로 점 P와 L 사이의 거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요. 자, 1번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바로 요 B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정리하면 점 B, 얘가 바로 수선의 발입니다. 다음에 2번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 바로 얘겠죠. 어떻게 쓰냐면 선분 PB, 얘가 바로 점 P와 L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입니다.